자, 여러분,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연구의 접근 방법을 얘기했다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학자들의 카리스마 이론,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자기 확신을 위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자, 15초 드립니다. 꼭 항상 적자 생존, 필요한 사항은 적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해보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두 번째, 웨버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과 에츠오니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하우스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하우스 앞에서 뭐 나왔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그다음에 콩고와 카논고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웨버의 연구, 하우스의 연구, 콩과 카논고의 연구, 샤밀의 연구. 근데 나는 아까 에치원이도 있었죠? 이제 웨버와 에치원이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콩과 카논고, 샤밀을 다루고, 마지막에 또 이제 유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까지 다룰 수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버. 항상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947년에 웨버가 처음으로 이 종교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카리스마를 갖다가 사회학적 의미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죠. 웨버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느끼게 되어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느끼게 되어 복종한다. 이렇게 어떤 지시가 복종되는 가능성을 지배라고 그런다. 그죠? 지배. 결국 이 지배라고 하는 거, 지배, 힘이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거. 자, 지배의 핵심의 원천이 권한. 이건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권력의 유형 중에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 핵심의 원천이 권한인데, 권한은 보편적 가치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그것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락할 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허락할 때 받는 게 바로 합법적 권한, 즉 법적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강제적 권한이라는 말 안 써요. 강제적 권력이죠. 보상적 권력이죠. 그런데 합법적인 건 뭐다? 권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권한이 안에 있고 실제 권력이 밖에 존재한다. 더 큰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앞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 즉 조직 구성원들은 권한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믿음을 공유하거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자 할 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체계는 권한의 사용을 기반으로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즉, 실제 구성원들이 생각했을 때 리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구성원들은 이 권한 사용에 기반이 돼준다라는 얘기예요. 즉, 나한테 그걸 사용하면 내가 어떻게 따라준다라는 얘기죠. 자, 웨버는 권한이 합법화되는 세 가지의 원천으로 전통적 권한, 법적 합리적 권한, 카리스마 권한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전통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의 사회 질서가 신성하다. 그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 기초한 권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관습, 역사적 또는 문화적 유산에 근거한 권한, 혹은 이제 중세 유럽에서 이 왕권의 세습이나 연장자에 의한 지배, 이런 것들, 종교에 대한 어떤 윤리적 지배,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게, 꼭 따르는 게 전통적 권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법적, 합리적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 사회 구성원들이 법, 제도, 계약 등 공식적인 어떤 규범,
즉 법률이 정한 정부 등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어떤 신념 때문에 복종이 이루어지는 권한을 법적, 합리적 권한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선거 등으로 뽑힌 대통령이나 시장 또는 조직의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은 장,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이 바로 이 법적, 합리적 권한에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행사하는 권한도 마찬가지로 합법적 권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죠? 공식적으로 나는 학교 총장님으로부터 이 수업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실제 웨버가 주장했던 게 이 관료제라고. 여러분들 물론 관료제에 대해서 관료제가 너무 막 그 계층이 많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실제 관료제 자체가 가장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다스릴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는 게 관료제인 거죠. 자, 카리스마적 권한 이제 세 번째, 사회 구성원이 어떤 개인의 비범하고 초인간적인 힘이나 영웅적인 힘에 대한 애착에 기초한 권한이다. 카리스마는 기적을 행하거나 미래의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이 하늘이 내려주신 재능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권한은 비범한 자질을 부여받았다는 리더에 대한 그와의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카리스마를 계속 입증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입증이라고 하는 그 처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였을 때는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참 대단하고 비범해 보였던 것이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실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좀 분석하는 경향을 일반적으로 국제에서 그런 게 나타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웨버는 전통적 권한과 법적 합리적 권한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의성 그리고 감성 등을 억제하는 원천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다른 형태의 권한으로 카리스마적 권한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즉, 웨버는 세 가지 권한을 얘기했는데 전통적 권한, 법적 합리적 권한 이거는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사회에 대해서 어떤 변화, 혁신을 꾀하는 건 뭐예요? 카리스마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카리스마적 권한이라고 하는 게 앞에 전통적 권한이나 법적 합리적 권한을 갖다가 찾고 서로 대항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거죠. 자, 전통적 권한과 법적 합리적 권한, 실제 사회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전통적 권한이나 법적 합리적 권한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반해서 카리스마 리더는 이 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일상적 관리, 합리적인 경제 행동을 거부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기도 해요. 과거에 이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바다 이제 백의종군 할 때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임금이 교지가 내려오죠. 이제 해군이 없으니까 어떻게 육군으로 편성되어서 싸워라라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어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방식대로 그냥 따라갔다라면 육군에 편입해야겠죠. 근데 어때요? 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힘, 을 가지고 있다. 카리스마적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즉, 그래서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그걸로 명랑에도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는 사회를 갖다 변혁시키는 어떤 혁명적인 변화 이런 걸 수반하기도 한다. 옛날에 상당히 정말 오래됐던 대학생 때인 것을 같은데 체계바라 어떤 사회 변혁을 꿈꾸는 형태.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이제 많이 체계바라 그 얼굴 나온 거
그 옷들 많이 입고 다니는 거 학생들 많이 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실제 사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이끌어가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외부의 카리스마의 시각은 이렇게 5가지 정도에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명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범한 성과의 입증, 그 다음에 카리스마 집단을 형성하고요. 카리스마 일상화되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게 뭔 말들이에요? 이제 하나씩 또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야겠죠. 우선 첫 번째, 카리스마를 바라본 외부의 시각에서 실제 5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가 사명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다. 리더는 항상 숭고한 사명을 내세우며 구성원이 자신을 믿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신의 운명과 사명을 동일시하고 구성원의 욕구와 꿈을 내용으로 사명 달성을 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게 바로 카리스마 리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구성원들이 다 가고자 하는 모습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에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게 바로 사명서, 즉 명문화시키는 게 사명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범한 성과의 입증. 리더는 항상 비범한 성과나 사건을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카리스마를 구성원에게 수시로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에 대한 능력과 힘을 적절히 공급하고 구성원에게 사명 달성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카리스마 리더라는 인식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즉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면서 너희들한테 상벌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 이게 이제 자신의 능력의 성과의 입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집단 형성, 즉 리더가 이끄는 집단의 구성원들 중 일부는 리더에 준하는 또 밑에 사람인데도 그 카리스마를 나름대로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나름대로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일상화라고 하는 거. 즉 이제 리더의 영향력 측면에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일상화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신비스러운 리더의 존재에 대한 집단적 흥분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상적인 하나의 과업 속에 이제 그 같이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잘 알아둬야 된다. 가치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카리스마의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내가 카리스마 리더 얘기하면서 무솔리니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실제 만약에 카리스마가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무솔리니나 히틀러는 여기서 언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카리스마 리더 할 때는 그들을 언급한다. 왜?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다. 즉, 이 카리스마 리더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간디,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히틀러, 무솔리니 역시 카리스마 리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웨버의 카리스마 발생 상황을 보면 특출한 능력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이 존재해야 리더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리더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 즉 사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초월적인 어떤 능력,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구성원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이제 당대표, 모 당대표를 사람들이 막 따랐던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상당히 높은 능력을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 분야에서 기업 지는데 운영하면서 그 분야를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잘할 거다라고 하는 구성원의 믿음이 실제 형성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번에 그렇게 높은 표를 얻지는 못했겠지만, 자, 리더는 지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리더가 한 번 성공했는데 다음 판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카리스마 리더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리더의 세계에서 아예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결국 웨버의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
즉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출한 능력, 이것에 이제 구성원들이 복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